혼자 읽기 어려운 금융경제 보고서를 같이 함께 읽어보는 본격 오디오 리포트 김과장과 정과장의 보고서 언박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서 언박싱의 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아 맞다, 정과장님, 지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들으면 정말 유익할 것 같더라고요. 아, 들으셨어요? 그 방송? 아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정말 혼자 녹음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제겐 김 과장님이 필요하긴 하네요. 아, 제가 보고 싶으셨던 거군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 네. 아니 농담이고요. 확실히 김 과장님이 좀 보고 싶었긴 했습니다. 그나저나 김 과장님,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얼마나 자산을 모아야 할까요? 일단 요즘 웬만한 강남 지역의 84평 집 한 채 가격이 30억에서 40억 원대니까요. 10억 원을 가진 백만장자는 이제 옛날 기준이 된 것 같고,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천만장자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백만장자는 어디서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최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반 대중은 전체 자산 기준으로 217억 원. 와, 어마어마한데? 217억 원을 보유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 실제 부자들도 최소 187억 원을 보유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김 과장님 말씀대로 천만장자는 되어야지만 이제는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 저도 해당 내용을 보긴 했는데요. 그래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실제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규모의 평균은 77억 8천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이는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인 5억 원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설문조사상 금액이랑 실제 부자 평균 자산 보유 금액이랑 어느 정도 괴리는 있지만 정말로 부자 기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건 사실인 듯합니다. 뭐라고요? 아, 맞습니다. 좀 발음 좀 제가 이제 여러 번 좀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그 발음이 좀 샌다는 그 댓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댓글이 있나요, 저희가? 맞습니다. 점점 부자 맞습니다. 점점 부자 소리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그래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천만장자 부자로 향하는 그 첫걸음으로서 우리는 과연 이 부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부자들의 마인드, 그들의 눈은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엿보고 그것을 자신 나름대로 내재화시킨다면 부자로 가는 큰 첫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금융기관 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부자 보고서 내용을 위주로 청취자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NFT와 같이 어려운 주제는 아니라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난번에 너무 어려운 주제로 청취자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저희도 많이 힘들어서 요번에 좀 가벼운 주제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나라 부자들은 2022년 올해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됨과 동시에 계속되는 금리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울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부자들은 향후 실물 경제에 대한 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물 경제가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에 그쳤고, 좋아지리라 생각하는 부자도 20%에 불과해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비율은 21%라고 하네요. 그럼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향후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인 반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였다고 합니다.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이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가 말씀하신 결과에 크게 작용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절반 이상의 부자들은 당분간 자산 구성에 변화 없이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20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58%, 금융 자산 비중은 40%, 나머지 2%는 금, 예술품 등
이제 기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특히 주택 관련 보유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거주 목적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40%대로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주로 현금과 예금 비중을 41에서 43%로 늘렸고, 당시 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주식 비중도 16%에서 20%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큰 폭으로 조정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금융자산 구성의 조정 폭은 팬데믹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식을 선호하여서 주식 비중이 27%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부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던 예금 28%에 근접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대폭 증가했던 안전자산 비중은 팬데믹 이전 수준인 39%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부자들은 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주식 투자를 계속 늘렸고 안전자산 비중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결과가 또 도출이 되는데, 김 과장님은 코로나 팬데믹 공포가 금융시장 전체를 지배했을 때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변화를 시도하셨었나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팬데믹이 시작한 팬데믹 준비 혹시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글쎄요. 팬데믹 초기에 주가가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도 예금이나 적금을 다 해지하고 주식이나 ETF 같은 상품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은 김 과장님은 살짝 부자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팬데믹이 시작한 지 2년가량 지난 지금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자가 높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 공포가 지배했던 그때의 자산 구성 비율의 변화를 준 부자의 31%는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어떻게 보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자가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셈이네요. 하나은행 PB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회가 왔을 때 비약적으로 부를 증식시킨 경험이 있는 부유층 고객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10년에 한 번 오는 투자 기회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때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을 위주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대범한 마인드를 가진 부자들은 주식을 매매하는 습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주식이 상승하더라도 보유한다는 응답 비율이 43%로 일반 대중의 25%에 비해 높았고, 주식 가격이 떨어져도 계속 보유한다는 부자도 일반 대중 38%보다 6%포인트가량 높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즉 부자는 주가 등락에 따라 쉽게 매도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 거군요. 그쵸, 실로 돌부처 같은 마인드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빚투자나 생활비까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엔 그만큼 많이 흔들리겠죠. 그나저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던데 최근 종부세 상승 등과 같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부자들도 늘어난 세금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인데요. 그래서 금융상품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늘어난 세금을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25%는 부동산 매각 혹은 증여로 세금을 충당하겠다고 답변했죠. 최근 세금 관련 제도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여 부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읽어보니 부자 10명 중 7명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김 과장님, 혹시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자산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준이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웬만한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강남 아파트 쌌나요?
네, 이게 저희 이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이번에 발간한 22년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에서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영리치라고. 그러니까 젊은 부자를 뜻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영리치는 최근 이제 IT 기업의 잇단 상장으로 비상장 때 주식을 보유했던 임직원들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고 혹은 이제 인플루언서 등 새로운 고소득 직군이 등장하면서 탄생을 했다는데, 보고서에서는 일단 20대에서 40대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일단 저희 둘은 나이만 해당하는 거네요. 네, 일단 김 과장님도 영리치 반열에 끼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일단 이제 국내 영리치의 1인당 평균 총 자산은 66억이라고 하네요. 네. 정 과장님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도 영리치들의 마인드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영리치가 올드리치와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영리치는 본인이 알고 있는 투자 정보나 투자 방식 등에 대해서 주변 지인들과 활발하게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보 교류를 꺼리는 고령의 자산가들과는 다른 점인데요. 영리치는 그들만의 사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즐기고 투자 의사결정도 커뮤니티 단위로 움직이는 모습이 왕왕 관찰된다고 합니다. 정 과장님도 좋은 정보 있으면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 공유를 하죠, 김 과장님. 네. 본인의 이제 매력 어필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근데 사실 영리치 중에서 흔히 말하는 금수저 출신들이 그렇지 않은 영리치보다 자산 규모 면에서 월등하게 높았는데요. 그 상속 및 증여가 자산 형성의 주 원천인 영리치의 경우 총 자산이 1인 평균 128억 원으로 가장 컸고, 근로소득이 주 원천인 경우가 39억으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영리치들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을 형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보고서에서는 이제 근로소득이 주 원천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 영리치의 이제 4분의 3 이상은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 중에 최소 2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소득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있고, 근로와 재산 소득 조합, 사업과 재산 소득 조합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소득 파이프라인의 다변화, 확실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자 마인드 중 필수 요소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상위, 흔히 이제 부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상위 자산가들의 마인드를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제 부자로 갈 수 있는 첫 걸음마를 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알아야, 그러니까 그들처럼 행동을 해야 저희도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부자 되고 싶은 거 맞으세요? 영리치 하고 싶네요. 저는 이제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던 부분은 이제 좀, 그러니까 부자들의 생각과 조금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은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 단순히 이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소득의 흐름을 다변화시키는 과정이 뭔가 이제 제가 장기면 장기, 그러니까 중기면 중기, 장기면 장기적인 목표 과제로 삼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김 과장님은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요즘 많이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부자들처럼 좀 대범하게 투자하는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느꼈었습니다. 네,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그게 이제 좀 우선이 되어야 그런 이제 좀 대범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 과장님이나 저나 뭐 이제 꾸준히 그 투자 총알을 최대한 빨리 모으고 이번 이제 뭐 주가 하락이나 이런 위기를 이제 기회로 이제 인식하는 그런 좀 대범한 용기를 이번 이제 부자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보고서를 읽었는지 또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죠.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21년 11월 발행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2년 4월에 발행한 2022 코리안 웰스 리포트.
네, 이렇게 두 가지 보고서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요번에 만들었고요. 저희 모두 영리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